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EBS 당신의 문해력입니다. EBS에서 기획하고 제작했던 당신의 문해력이란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워낙 당시에 인기리에 방영이 되기도 했고 덕분에 관련 책도 많이 팔리고 학원도 붐이었으니까요. 독해력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문해력이란 단어는 사실 좀 생소했는데요.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쉽고 당연한 얘기 같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조차도 이 문해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글자보다는 영상에 훨씬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 영상이 더 익숙하게 된 것이지요. 자연스레 글자와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문해력이 낮은 이유를 스마트폰에만 두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독서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큰 몫을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왜 이제야 사람들은 문해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맹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문해력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을 쉽게 읽고 쓸 줄 아니 당연히 이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라도 문해력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관심을 갖고 나부터 혹은 나의 자녀들부터 문해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줘야겠지요. 그렇다면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영상 매체가 많다 한들 우리가 읽어야 할 문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가깝게는 약 포장지에 있는 복약 지도가 그렇고요. 공공장소의 안내 게시판만 봐도 글자가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 역시 해독해야 하는 수준의 글자이므로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한 문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한참을 표지판이나 설명서 위에 머물러 있거나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뜻을 모른 채 지나가게 된다면 그 손해는 오롯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EBS 제작팀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총 11문제를 15분 동안 푸는 테스트였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가요? 풀만 하신가요? 정답은 뒤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해력 테스트에 참가한 838명의 정답률은 5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설사 다 틀렸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 책의 핵심은 문해력은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입니다. 공부나 다른 운동에 비해 훨씬 노력의 결과물을 빨리 그리고 쉽게 맛볼 수 있다는 얘긴데요. 어른들도 늦지 않았으니 문해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문해력 향상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독서이지요. 그렇다면 독서가 어떻게 문해력을 높여주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한 대목을 알려드릴게요. 인지신경과학자 메리언 울프는 책 읽는 뇌라는 책에서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독서는 뇌가 새로운 것을 배워 스스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류의 기적적 발명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말하는 유전자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지만 읽는 유전자는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데요. 읽기야말로 참 공평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독서는 뇌를 발달시키고 창의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책 읽기가 잘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글자를 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능숙한 독서가들은 글을 읽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전전두엽이 특히 활성화되는 반면 초보 독서가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유는 초보 독서가는 글자를 읽는 데 급급한 반면
능숙한 독서가는 뇌에 이미 저장된 사전 지식과 글을 읽고 해석한 의미를 연결하는 상위 인지 과정을 거치며 글을 읽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니까 능숙한 독서가들은 책을 읽을 때 더 많은 뇌를 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읽기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없듯 누구도 잘 읽도록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겠지요. 노력으로 읽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뇌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작용이 머릿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문해력 좋으면 무엇이 좋은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독서가 좋다는 것 역시 아실 거고요. 그치만 잘 안 되지요. 그냥 하루에 한쪽만 읽자 하고 시도해보세요. 하루 한쪽이면 정말 화장실에서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문해력 좋은 사람이 소득도 높다는 결과도 있다는데 돈 번다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따라 읽을 수 있잖아요. 앞서 소개한 문제 정답 알려드릴게요. 1항의 내용은 이해하실 거고 2항으로 미루어 볼 때 전년도 근무일수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지 1년을 초과할 경우 그러니까 2년 차부터겠지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만 3년 차가 되면 하루를 더해 최대 16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으며 입사 만 5년 차인 근로자는 다시 하루를 더해 최대 17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고로 정답은 17일입니다. 여기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다는 것은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후 2년 단위로 유급휴가에 하루가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유급휴가를 정하는 입사 연차를 계산하는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이 문제의 발화 맥락상 한 해 초에 그해 사용 가능한 연차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입사일은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마련이므로 만 5년 차. 만 5년 차는 보통 6년 차라고도 하지요. 만 5년 차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리학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독해에 대한 추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글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글에 대해서는 억지스럽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부합하는 글을 읽을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더 기억하는 건 자신의 주관적 입장이 옳다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글을 읽을 때 억지스럽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강화하려는 심리, 즉 자신의 주관적 입장이 옳다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많이 맞히셨나요? 심각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